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N번방 사건은 사실 김한 기자 전문이시니까 뭐 마음 편하게 저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N번방 너무 많이 하니까. 예, 자세한 사정들을 좀 들을 수가 있어서. 근데 저번 주에 지금 이제 뭐 조주빈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진행 중인가요? 네. 뭐 재판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시작은 안 내일 했고. 뭐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내일 기일이에요. 네. 그 와중에 MBC 기자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명확하게 이 박사방에서 이 기자가 이 A 기자라고 하죠. A 기자가 이 성착취물을 뭐 다운받고 보고 뭐 이랬던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어디까지 확인된 거예요? 뭐 그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 단계를 올해 잠입해서 취재를 했지만 고액방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겨레도 잠입을 했지만 그 돈을 내고 가입을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잠입을 했던 방들은 박사가 좌표를 공개하고 있는 방들, 그러니까 무료로 가입, 그러니까 좌표를 알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방들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취재할 당시에도 30만 원 방, 뭐 50만 원 방, 100만 원 방, 후에는 30만 원 방, 70만 원 방, 150만 원 방 이렇게 가격들을 올렸는데 이 고액방들은 박사에게 돈을 일단 보내야 되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 방에 있는 자료들이라는 게 이런 무료방이나 이른바 맛보기 방들에 있는 자료에 비해서 훨씬 더 스너프 필름이거나 혹은 그 범죄의 관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했는데 이 MBC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2월 달 무렵에 그 70만 원을 보내고 직접 이제 송금을 하고 그 고액방 가입을 시도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취재를 한 입장에서는 좀 이해는 사실 안 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되는 게 취재하기 위해서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쉽진 않아 보이고 MBC 회사 차원에서도 진상 조사를 할 걸로 보이고요. 진상 조사는 뭐 금방 좀 드러나지 않을까. 정말 취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 그 김경래 선배도 마찬가지지만 취재를 이 사람은 선배가 나와요. 호칭이 생각이 안 나서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행진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취재라고 하면 사전 단계에서 보거나 혹은 취재 진행 과정에 대한 메모나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내부에 존재하는데 지금 MBC의 반응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확인된 데 빠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취재냐 아니냐에 대한 기자들 에서 1차적인 판단은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업무에서는 배제를 했다고 하고요. MBC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뭐 이 사실관계 해석을 떠나서 사실관계만 얘기를 하면은 자 7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뭐 거기 안에서 뭐 어떤 걸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게 보거나 이랬을 거잖아요. 만약에 했다면은 취재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그 기록들이 남아 있나요? 확보가 경찰이 가능한가요? 어때요, 구조가? 일단 조주빈과 이 A 기자가 주고받았던 개인 텔레는 어딘가에 남아 있겠죠. 뭐 그거를 둘 다 삭제를 했더라도 어쨌든 복원을 하면 남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방에 70만 원을 내고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주빈이 왜 신상 정보를 요구하느냐의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이 방에서 어떤 영상물을 보기 위한 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의 목적은 뭐냐면 이른바 노예녀라고 불리는 피해 여성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한다든지 성착취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을 성착취하는 과정을 같이 가담을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빈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기자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장을 해서 이 방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너는 나랑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야 라는 차원에서 신상을 받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마치 이제 어떤 최종적인 소비, 그러니까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서 혹은 다운받기 위해서 이 방에 들어갔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방의 성격이라는 건 같이 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체 같은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기 전에 하나씩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나 궁금한 게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N번방 관련된 뭐 각종 법안들 이렇게 뭐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님 이게 통과가 된다고 지금
뭐 조주빈이나 이런 일당들에게 적용이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행위 거죠. 10법으로 되기 때문에 예. 적용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형벌법규는요.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형벌법규는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소급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있어요. 다만 이제 양형 기준을 좀 변경을 했어요. 최근에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이 조주빈 그렇습니다. 일당에게 해당이 되겠네요. 딴 거는 몰라도 양형 기준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참고하라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재판함에 있어서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때 좀 가중해서 처벌하라라고 이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함에 있어서 지금 피해자 꽤 많거든 미성년자가. 네. 그것을 적용해서 중형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미 뭐 저기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쉽지 않나요? 그 사람도 쉽지 않고 그 사람들이 2심이나 3심에 간다면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이 돼버린 범죄들도 있어요. 항소 포기해가지고 예. 그런 범죄들은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한 기자한테 네. 궁금한 거는 한겨레 신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나요 혹시? 네, 뭐 알아보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그런 어떤 각종 방들 네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되는 그 성착취물 이것들이 계속 유통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한동안 이제 시끄럽기 때문에 거의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인가 아니요, 어때요? 눈에 띄게 큰 방들은 거의 사라졌죠. 그러니까 눈에 띄게는 몇천 명씩 있던 방들은 많이 사라졌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재적으로 다시 조금 잠잠해지면 유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는 별 자료를 유통하고 있지 않지만 큰 방들의 모여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한 2, 3천 명씩 있는 방들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20명, 30명 이렇게씩 있는 방들은 사실 모니터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사람들만 사실 알고 거기는 잠입하기도 어렵겠네요. 어렵죠. 서로들 거의,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들로 아마 파편화됐을 텐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지금 좀 추적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럼 경찰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수사가 난감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잠입 수사를 좀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 함정 수사라고 네, 그렇죠. 있고요. 그건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함정 수사는 원래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이제 이 범위 유발형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마약을 뭐 팔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함정 수사를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기회 제공형이라고 표현해요. 일어나고 있는데 옆에 껴 있을 때 그걸 이제 적발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잠입하는 거는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판례적으로 함정수사가 불법이면 그 수집한 증거 자체가 다 불법이 되거든요. 예전에 그 성매매 관련된 수사 경찰들 하는 거 보면은 함정 수사 가끔씩 하잖아요. 그렇죠. 뭐 미성년자인 것처럼 해갖고 만나면 그런 것 불법 여지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범위 유발형이에요. 전화해가지고 성매매 하자고 이렇게 설득해서 그걸 잡아들이면 이거는 범위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고의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는데 이제 사실 그거 아니고는 검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판 가서 어떤 증거 부분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은 이게 유죄 처벌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그게 터잡아서 일어나는 증거들은 다 불법이 돼버리니까. 미국에서 다크웹 수사를 할 때 적극적인 함정 수사를 했었는데 그래요? 미국에서도 다크웹을 어떻게 잡냐라는 논의가 있었대요. 근데 그 적극적인 함정 수사를 통해서 잡아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거죠. 경찰이 범죄를 유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범죄를 결국 저지릅니다. 근데 그 상황을 계속 목격을 하죠. 근데 이들을 검거하는 데 필요한 건 이들과의 접촉, 이들이 범죄를 직접적으로 하는 어떤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접근을 해서 검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다크웹에 대한 수사도 이미 재작년에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이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해 있고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수사의 폭을 넓혀야 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규상으로도 뭐 기회 제공식으로 보면 잠입 수사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상. 지금 그 조주빈 일당 수사가 사실은 언론에서
약간 관심이 집중적으로 있다가 약간 멀어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공범들도 많고 뭐 계속 여러 명들의 이름이 나와요. 뭐 왓치맨이라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여러 명도 나오는데 지금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고 보면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조주빈 일당이라고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인원이 20명 가까이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명이요? 네네. 근데 경찰은 이들 모두가 운영자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밝히고는 있는데 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조주빈과 같이 그 이른바 이제 박사방을 운영했던 인원은 한 9명 정도 되는 걸로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9명 정도 되는 인원 플러스 뭔가 조주빈과의 적극적인 이제 그 소통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했던 사람들까지 네. 포함해서 지금 한 20명 정도를 이제 경찰이 검거를 한 상황이고요. 네. 뭐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유료 회원들은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냐. 회원들 이제 뭐 이름을 공개하라 마라 있는데 일단 잡아야지 공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40여 명 신원을 파악하긴 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40명 네. 정도? 40명 정도 신원을 파악을 했고 이 MBC 기자도 그 중에 한 한 명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지불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좀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담을 이 범죄에 누가 얼마큼 해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이 범죄에 말하자면 뿌리 같은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40명 정도 지금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큰 축으로는 그 두 가지가 수사 진행 중이고요. 그 운영인자 그렇죠. 일당과 이 유료 회원들. 회원들, 예. 그러니까 박사방에서 뿌리 잡은 네. 사람들이고 지금 조주빈의 그 최측근하고 뭐 태평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죠. 그 전직 그 네. 사회복무요원하고 다 같이 예. 기소가 돼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촬영하고 뭐 사기 또 김웅 기자라든지 뭐 그 관련된 네. 그 윤장현 시장 관련된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이고 29일 내일 바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뭐 이제 윤장현 전 시장이라든가 손석희 사장, 예. 이런 건들은 본류는 아니죠. 본류는 아니죠. 사건의 본류는 본류는 아니지만 아니죠. 조주빈의 예. 개인적인 사기 행각으로 보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별건이죠 사실상. 네, 별건 수사인데 같이 되긴 합니다. 예. 지금. 근데 박 변호사님, 그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회원들 있잖아요. 네. 신상 공개는 다 나중 문제고 기소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 회원인데 예. 그 행동들을 이 중요합니다. 이 법적인 내용입니다. 예. 도덕적인 건 제가 얘기할 필요 예.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성착취 행동에 가입을 하거나 개입을 했다면 네. 최소한 방조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촬영이나 어떤 착취 행동에 개입을 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면 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해야 돼요. 다운받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현행법에 걸려버려요. 그거 말고는 지금 걸 게 사실 없어요. 그 보관은 뭐 난 저번에 이제 한번 네. 나왔던 이슈긴 한데 보관이 된다고 자동으로. 네, 그러니까 네. 텔레그램에서 보면은 보관이 된다. 네. 요거는 거의 이제 확정이 된 사실인 복귀하면요.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범죄가 될 것 같은데 예. 40여 명의 행동 하나하나를 봐야 돼요. 예. 뭐 유료 회원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무슨 강한 처벌이 이제 되는 건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인데 근데 이제 지금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네. 유료 회원들은 상당한 많은 권한들이 있고 아마 그 이상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뭔가 그렇죠. 행동들을 많이 했을 개연성도 있어요. 사실은. 또 증거가 있어야 예, 되겠죠. 또 수사기관 거액을 입장에서는. 지불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죠.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되게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술자리에서 내가 N번방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떠드는 사람을 옆자리에서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약간 좀 방조했다. 네. 놨다. 그러니까 늑장 수사를 했다. 이런 네. 비판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좀 사건의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찰은 여론의 질타가 높아지니까 그 어쨌든 사건을 가져와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서대문 경찰서가 어저께 근데 이게 한 달 된 사건이잖아요. 밝혔어요. 그죠?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확인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뭐 카드를 확인하고 날짜를 특정할 수 있으니까 뭐 수사를 하면 수사를 뭐 못할 건 아니겠죠. 예. 네, 다만 근데 이제 이들이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가 실제로 얼마나 뭐 말하자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건지 뭐 술자리에서 허세를 부린 건지 아니면 그냥 했던 얘기인 건지 이런 건데 사실 이 사건의 비판은 N번방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목소리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네. 술자리에 어떤 이야기거리로 소비되는 이렇게 잔혹하고 큰 범죄라고 얘기하는 와중에도 맞아요. 이거에 대한 좀 비판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좀 이 사건이 뭐 이슈가 뭐 해프닝성 성격인데 네.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허세를 부릴 게 따로 있지,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이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네. 거죠. 뭐 17대 1로 싸웠다. 이 네. 정도를 해야지 뭐
만약에 실제가 아니라 이제 허세를 부린 거라면은 근데 그거는 경찰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확인해야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금 경찰이 좀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좀 중요한 국면이 한 번 더 오면은 N번방 사건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네, KBS 교통